27차 11월 12일이죠 오늘. 11월 10일 17일이요. 11월 17일 두 번째 임장기 왔습니다. 김포시 통진읍 가연이 있는 건데 아까 처음에는 대곤면이었죠. 첫 번째 임장기는 거기는 면이죠. 여기는 읍입니다. 읍이니까 더 큰 데라고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가 다시 한번 지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임장기는 대곤면 면에 갔었고, 그게 더 커 보인다는데 사이즈는. 지금은 우리는 통진읍이죠. 네. 읍이니까 여기 가운데 여기가 읍사무소가 있겠죠. 여기는 면사무소 있겠고, 읍이니까 더 큰 데입니다. 통진읍에 왔습니다. 이 물건의 사건 번호는 2019 타경 39459. 2019년도에 경매가 시작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봤을 때 이건 이제 임의경매니까 그 경매지에 등기부에 을구에 있는 관련돼서 나온 사건이고요. 현재 유찰이 한 번 돼가지고 실제적으로는 유찰이 한 번 됐고 변경이 좀 두 번이 처음에 변경이 두 번 됐습니다. 변경은 그 채권자가 요청에 의해서 연기한 겁니다. 시간을 연기하고 변경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연기는 채권자가요? 네네 채권자 요청에 의해서 변경은, 연기는 채무자는 권한이 없어요. 변경도 못하고 취하도 못해요. 채무자는 항상 채권자가 요청을 하는 겁니다. 채무자가 뒤에서 이제 뒤편에서 서가지고 요청하는 거죠. 채권자를 좀 해달라고 법원에다 요청하는 거죠. 연기하고 변경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연기는 그 주체가 누구냐면 법원에서 연기하는 거예요. 시간을 연기하는 거고, 변경은 이제 어느 정도 무슨 사유가 있어서 좀 연기를 요청하는 겁니다. 그것도 변경이야 연기하는 일종인데, 이거는 채권자의 요청에 의해서. 그러니까 경매로 내보내기 쉽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랬을 확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변경이 많은 거 보면은 좀 뭔가 물건이 아까워서 채무자가 채권자에 몇 번 요청을 해가지고 변경이 벌써 두 번 됐습니다. 변경이 여러 번 됐다는 거는 좀 물건이 일반적인 물건보다 채무자가 아까워하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물건의 특징은 뭐냐면 그 건물은 제외, 건물이 총 보시죠. 건물이 총 4동이죠. 네. 같은 동이 한 동당 한 200평 정도 되고, 그죠? 한 동당 200평짜리가 4동이 있는 거죠. 땅으로요? 200평이요? 아니요, 저걸로. 건물이 이게 200평이나 건물 200평이 아니죠? 아니에요, 선생님. 몇 평이죠? 건물은 안 나왔지, 토지만 나왔으니까. 토지 지분이라고. 200평이 아니라 200회배. 200회배이니까 60평? 70평 정도. 70평. 60평. 그 맞아. 70여 평. 60평짜리 건물이 4개가 나와요. 건물이 4개인데 이거는 내각에서 제외입니다. 제외고, 내각에서 제외니까 우리는 아마 여기서 이제 법정지상권을 따져볼 상황이 되거든요. 법정지상권은 토지주가 건물주하고 같았을 때 그때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 했어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하고 일반적인 법정지상권이 있는데, 관습법상은 강제경매에 의해서 나오는, 강제경매는 공매하고 같은 거죠. 압류해상 공매나 강제경매 나왔을 때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고, 임의경매 나왔을 때는 이제 법정지상권이 하는데, 지상권이 아닌 법정지상권이 하는데, 토지주와 건물주가 처음에 같아야 돼요. 같았는데 이 토지주가 근저당을 실행할 때 건물이 그 당시에 있어야 돼요. 건물이 뼈대라도 조금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현재 건물이 무허가건 미등기건 상관이 없고, 무조건 건물이 그 당시에 있기만 하면은 착공 신고해가지고 허가를 내가지고 착공해가지고 뼈대가 있으면은 법정지상권이 거의 대부분 성립되거든요. 그와 같은 경우는요. 그렇게 했을 때는 법정지상권 성립됐다고 만약에 가정을 했을 때는 출구 전략은 지료를 받는 거죠. 지료를 받아가지고 지료를 못 냈을 때 연 단위로 2번 이상, 그러니까 2년 정도 못 냈을 때는 지료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법정지상권 성립 안 된다. 한쪽으로는 말소 소송을 하고, 또 한쪽으로는 그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대해서 가압류를 해가지고 건물에 대해서 건물만 매각으로 시키면 되는데, 만약에 이게 등기가 안 나 있으면 매각도 못 시키죠. 경매를 못 보내죠. 그때는 철거 소송을 해버려야겠죠. 철거 소송 해가지고 철거를 시키든지 했을 때 그 건물주하고 현재 그 우리가 만약에 토지를 갖고 온 토지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건물을 저렴하게 갖고 온다든지, 아니면 또는 현 토지를 팔든지. 건물주한테 매각을 한다든지, 그렇게 출고 전략을 세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좀 특징이 뭐냐면은 해당 그 공장 부지가 임야예요. 아까도 있나요? 여기 임야죠? 야, 그 왜 임야가 됐을까? 딱 봤을 때 이게 임야하면 산이잖아요. 산인데 산 같지가 않고, 뭐 콘크리트도 콘크리트도 돼 있고 그러죠. 네. 그러면 임야인데 왜 임야였을까? 아직 지목 변경이 안 된 거죠. 지목 변경이 되려고 하면은 이 건물이 등기가 나가지고 돼야지만 지목 변경이 되는데, 하는 과정에서 중단된 거죠. 그래서 이 건물도 같이 안 나온 거는, 이 건물도 현재는 미등기나 또는 무허가 있고 현재는 허가가 안 나 있을 거예요. 만약에 이게 만약 등기가 돼 있으면 같이 해서 경매 나왔는데, 이거는 미등기니까, 우리가 경매는 등기에 있는 것만 나온다 했죠. 미등기니까 안 나왔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 역을 또 추론해 보면 미등기니까 아직은 이 지목도 변경이 안 된 거죠. 당초에 임야인데 임야에서 공장 부지를 받게 되는데, 바뀌는 과정에서 중단된 상태니까 현재 우리는 이거를 임야로 취득을 하는 거죠. 그나마 다행히 임야가 아니라 만약에 농지였으면 농지증을 또 받아야겠죠. 그리고 해당 그 공장에 들어온, 지어져도 선생님 농지면 농지증 받아야 돼요? 네, 그렇죠. 그러면 혹시 임야 산지 전용 허가 같은 경우는 얘는 상관없어요? 산지 전용 허가는 상관이 없죠. 근데 현재는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아가지고, 근데 원칙상은 이 건물을 다시 헐어야 돼요. 다시 새로 받은 원칙은 항공사진에 이게 없어야 돼요. 다시 원상복구 한 다음에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건데, 이런 부분은 이제 사실 상황에서 안 맞잖아요. 담당 여기가 김포시죠. 김포시청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어느 정도는 풀릴 거라고 저는 예상은 돼요. 산지 전용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받아야죠. 받아야 되는 거죠? 현재 산지 전용 허가 중이죠. 그쵸. 산지 전용 허가 중. 산지가 전용을 해서 뭘로 바뀌느냐, 해당 지목이 바뀌어야 되는데 개발행위 중에 경매에 나왔으니까 그거를 우리가 승계 받아가지고 허가권을 승계 받든지 뭐 다시 뭐 변경한다든지 해가지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거 변경시켜야겠죠. 변경시키려고 하면 우리도 이 건물을 갖고 가야 돼요. 이 건물을 등기를 해야 돼요. 건축 허가를 내야 되는데, 우리로서는 우리는 땅만 갖고 있는 거예요. 땅만 갖고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지료 청구를 해야겠죠. 토지만 갖고 오는 거죠. 현재 3억 5천이죠. 약 실제 면적은 이게 한 400평 돼요. 아니 400평 정도 되죠. 공장 부지가. 도로 빼고요. 이게 지금 지분이잖아요. 아니죠. 본 토지는 다 나온 거예요. 아니요. 지분. 한 1,100평 중에 400평만 나온 거예요, 선생님. 3분의 1만. 도로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본 토지가 네. 150평은 전체가 나왔고, 네. 240평 중에 네. 어, 그러니까 500 일부 지분이군요. 553. 네네.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여기 이제 본 토지가 있고, 점선이 매각 제외된 그 각종 약 60평씩 건물들이 4개가 서 있고요. 그다음에 드론 입구, 네. 드론 입구가 지분으로 나와 있고요. 그래서 1번은 통으로 다 나와 있고, 2번이 이거 지분으로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2번이거든요. 요것도 2번부터 지분. 네네. 그래서 이 공장 부지의 특징은 본 토지의 일부도 상당한 부분도 지분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용도가 어떻게 되나요? 용도요? 용도는 다행히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계획관리 지역 건폐율은 40%니까 40%는 지을 수가 있고, 용적률은 지자체마다 조금 레인지가 있거든요. 범위가 있으니까 그거는 그때 그 지자체마다의 그 조례에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계획관리 지역의 용적률은 100% 정도. 100% 정도 되죠. 그리고 특이하게 들어온 입구는 공장 용지야. 용도가. 그러니까 요거 두 개가 본토지가 아직 건물 때문에, 건물이 준공이 안 났기 때문에 아직 임야로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요 1번은 통으로 본토지고 2번이 큰 면적인데 요게 지분으로 또 나와있죠. 본토지가 1번하고 2번인데 공장 본토지는 1번하고 2번인데 이 중에서 1번은 통으로 다 나왔고 2번은 지분으로 나왔습니다. 그 현재 채무자 겸 소유자는 신땡땡 인더스트리예요. 신땡땡. 신세계. 신세계. 네. 수박도 옆에 있나 보죠? 이상으로 두 번째 그 임장 제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꺼주시고요.